그냥 밀은 곰탱이처럼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투기를 하지. 우리 사회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공산주의자 빨갱이 소리가 있겠죠. 그럼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게 어려운 거죠.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한다. 농토킹!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한다. 오늘은 농토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을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농민들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지법이 제가 17번 정도의 개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6번은 규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17번째로 개정된 7월 23일 날 개정된 법안은 LH 사태가 터지면서 규제를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법안들이 개정안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농지의 투기 문제나 불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부재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이 참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취증이라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제도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영농 경력, 주소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 이런 걸 갖다가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냐? 그런 건 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농지는 여러 가지의 구역으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평야지대겠죠. 예. 산골 이런 데는 농지 중에 이제 논밭, 임야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은 의외로 이제 진흥지역이 아니죠. 진흥지역 안에는 주말 체험농장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처리 방안에 있어서 만약에 불법이 발견이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처분 통보,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 형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만약에 부동산 투기라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지 원부를 이제 농지 대장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유의미한 것들은 이번 법안에서 반영이 되어서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 양산이나 그 다음에 불법적인 농지 투기를 막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정을 했으면 좋을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농지법 위반이면은 징역 5년 이하의 형이나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사회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500시간, 5000시간 이렇게 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서 너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일손 도와 이렇게 하면은 농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렇게 좋은 방향 아닐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문제인가? 토지를 공공재화할 수 없는가? 혹은 공유화할 수 없는가? 왜냐면 여기 인간의 탐욕이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개입을 강하게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농지 농용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 이렇게 고민해야 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개입을 해서 이기심을 좀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 좀 공산주의화처럼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미 합중국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보면은
그 시애틀 추장이 했던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추장은 대통령을 의미하겠죠. 예. 대추장이 우리의 땅을 사려고 전갈이 왔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 어머니 대지를, 이 바람을, 이 대지에 흘러가는 물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자연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땅이 우리인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독일이 총선을 했는데 베를린 시민들에게는 투표 한 장이 더 주어졌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몰수하겠다라는 법안을 상정하는 국민투표를 했는데 3,0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재벌들의 집들을 국가나 베를린시가 다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56.4%의 베를린 시민이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부동산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고 특히 해서 일개 기업이 이렇게 많은 재원을 가져가냐 이제 이런 게 문제적이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자 빨갱이 소리를 듣겠죠. 그렇지만 독일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화천대유 뭐 이런 대장동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듯이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지금. 야, 밀은 곰탱이처럼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냐? 은행에 돈을 빌리든 제가 투기를 하지. 지금 청년 학생들이 허탈한 게 그런 거잖아요. 과거원 아들처럼 6년, 5, 6년 일하고 50억 받은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부러워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정당하고 어느 것이 자랑인 사회가 정당합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게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거죠. 일단은 저는 농지의 문제에 투영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은 일반인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너무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제어하기는 힘들 겁니다. 농지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내 땅을 갖다가 없애주세요. 여기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땅값이 비진흥지역이 2배, 3배, 10배 높아요. 당연히 그런 민원이 발생하겠죠. 왜? 내 땅값 손해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아메리카의 시애틀 주장의 말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농지은행 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농지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계속. 제일 먼저 청년 귀농 하시는 분들에게 영순위로 배분한다든지 농지를 집적화를 위한 어떤 전력 경영체에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농지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서 아까 주말 체험농장 취득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다 맡겨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 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부재지주가 농지를 구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국가 소유 농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떤 지자체의 농지의 비율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런 욕망은 제어될 수가 있고 그 농특위에서 제안한 정책들 중에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농특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아까 뭐 정수조사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으니까 농지관리기구가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건데 농지관리기구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 단위에 농림부에서 제대로 된 이제 농지관리기구가 필요한데 저는 그걸 농지관리청이 되었든 직불청이 되었든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농지를 사고 팔고는 읍면사무소 행정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어디에서 하냐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해요. 그럼 농지은행 제도는 또 농어촌 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는 또 다른 데서 하죠. 이렇게 농지와 관련되어서 업무가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정보 데이터를 거기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위한 직불금도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농업경영체나 농지대장이나 이런 걸 다 거기서 관리를 하면은 하나의 조직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편리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볼게요. 농지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농지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농업 선진국을 보면 농지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목에 비해서. 농지를 농민이 가져야 된다. 농민이 이용해야 된다는 원칙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 뭐 스위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농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던 그런 제도가 있고요.
일본도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제도를 운영을 해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독일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선매권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그 다음에 농지관리청, 직불청 이런 제도를 유럽은 두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된 체계화된 관리와 이용과 보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싼 거겠죠. 이런 제도가 우리하고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농지를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건 헌법에는 있지만 하위법에서 그걸 갖다가 다 어겨버렸거든요. 우리는 농지를 아무나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다른 걸 뭔가를 할 수 있고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릴 수 있다는 생각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불거진 거죠. 전진 농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도 빨리 공론화시키고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2부 두 부 나눠서 농토킹을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은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잘 따라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은 농지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지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한다. 농토킹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